최대 4천만 톤이요. 압도적인 글로벌 1등 매장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뭐 세계 1위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고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다. 2024년은 의 해가 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100%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전업투자자 김지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업체들이 제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양극재 업체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튬 판가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죠. 최고점 305.5 위안을 찍고 나서 거의 180 위안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수산화 리튬 2달 전에 47,000불이었고 그게 4만 불까지 빠졌고 지금은 이제 뭐 3만 불 중후반까지 빠졌으니까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도 역시나 35%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게 굉장히 좀 양극재 업체들한테 부담이 됐고 양극재 업체들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 요인이 됐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그래서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리튬 가격 판가가 좀 계속 빠질 거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수출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7월달 들어서 굉장히 에코프로 비행과 LG화학이 있는 청주에서 출하량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가격은 빠진 상태입니다. 물량 Q가 늘어난 거죠. Q가 약 37% 정도 증가했고 8월 달에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8월 달도 처음으로 전월 대비 0.9%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0.9% 수치는 작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고요. 8월 달에는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청주, 8월 달에 포항이 전월 대비 지금 587톤 늘어나면서 12.2% 증가했고요. 처음으로 7월, 8월 모두 수출량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 자체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말은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가격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완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가 있는 대구 지역은 수출량의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그 라인 업그레이드, 테슬라가 이제 고가 차종을 더 많이 포지션을 늘리겠다는 거에 따라 LNF가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LNF 또한 이제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 차종 아니면 테슬라와 또 다른 형태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판가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판가 빠지는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3년, 24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리튬이 공급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8년, 2030년까지 철저하게 리튬이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 CNBC의 피치솔루션 연구기관 BMI 보고서에 따라도 2025년부터 전 세계가 리튬 부족 사태가 다시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유는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 자체는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지만 23년, 24년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24년부터 다시 공급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 대비 철저하게 수요가 더 초과되는 상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S&E 리서치만 굉장히 좀 잘못되게 투자자들 혼선시키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부족할 거라고 오버 서플라이라고 S&E 리서치만 밝혔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리서치 업체나 오스틴 디바니 같은 호주 광산회사 또한 모두 다 리튬이 24년 일시적으로 공급 가격이 올 수 있지만 급격하게 25년부터 리튬이 철저하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 판가 빠지는 부분도 저는 조금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CATL이 IRA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CATL은 자본 투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이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한 게 아마 구체화될 거고, 포드하고 CATL 파트너십조차도 미 하원 세입위원회랑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ATL 포함해서 세계 8위 배터리 제조회사인 중국의 EV 에너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고, 너무 잘 아시는 고션 하이테크, 고시안조차도 미국 일리노이주에 2조 6,700억을 들어서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상당히 타격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미국의 맥더믹 칼데라란데요. 여기가 화산 폭파로 수축으로 생긴 대형 분화구 그 주변 인근에 리튬 공급망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참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인데 진짜 리튬까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호주 광물 탐사 전문 개발 기업이죠. 진달리랑 포스코홀딩스가 합작해서 미국에 이게 어디냐면요. 오리건주하고 네바다주입니다. 거기에 맥더믹 칼데라 요 구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토 리튬이 만약에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샘플 테스트 중인데 상업화할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최대로 수혜를 받고요. 이게 최대 4천만 톤이에요. 4천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기존의 볼리비아 염호가 약 2,3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2배 넘는 정도의 압도적인 글로벌 1등 매장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등이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2천만 톤이고요. 칠레가 1,100만 톤이니까 1, 2, 3등을 다 합친 정도 수준의 맥더믹 칼데라의 점토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 리튬에 대한 역학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리튬의 가격, 리튬의 공급 안정성, 리튬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당연히 1위에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 LG엔솔,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풀캐파에 풀가동되면 공정률 뭐 85% 감안하면 지금 점유율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랑 이 호주의 진달리랑 같이 조인하는 게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용화 지금 전에 샘플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관련돼서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 중국이 뭐 리튬 재련 가공에 뭐 세계 1위 이거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고 국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 에코프로한테도 이거는 뭐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왜냐면 굉장히 미국과 지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견고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 포스코홀딩스는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완전히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외에도 추가적으로 리튬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튬 농도로 치면 8000ppm까지 고농도로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중국의 뭐 저가형 리튬을 쓸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이 맥더믹 칼데라 지역에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가서 합작법인 형태로 직접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중국의 리튬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이 미국의 맥더믹 칼데라에 와가지고 재련 가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이 지금 12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톤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4등이 이제 미국이에요. 이미 1000만 톤 이상의 리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4000만 톤의 점토 리튬이 포함된다는 게 5000만 톤이니까 뭐 압도적인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의 점토 리튬이 상용화되면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지금 고물가 때문에 완전 문호로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 프로젝트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막 칠레랑 지금 볼리비아는 뭐 리튬 국유화 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러면 리튬의 양 측면, 품질 측면에서 칠레나 현재 1등인 볼리비아의 리튬을 계속 이렇게 빗장을 걸어 담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굳이 칠레나 볼리비아한테 들어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고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 빠지는 동안에 확실히 그래도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1월 2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110% 정도 오른 수준이고 에코프로는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700% 이상 됐으니까 7배 넘게 차이 나서 그게 급격하게 전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인 이제 철강 쪽에서 드디어 중국에서 철강 감산을 시작하면서 중국 철강 감산하면 철강 가격이 다시 오를 거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2분기 때 철강 가격 빠질 때도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나타냈는데 최대는 뭐 1조 7천억 철강에서 영업이익 체력 나오면 1조 5천억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 철강에서 6조 나는 사이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관련된 계획이 아주 계속 구체화가 되고 있죠. 22년 발표했던 26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12만 5천 톤 하겠다는 게 이제 16만 6천 톤으로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됐고요. 2030년 기준으로는 30만 톤이었는데 그게 42만 톤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게 이제
42만 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필바라 리튬, 그 다음에 아렌타 염호 리튬, 그 다음에 점토 리튬, 그 다음에 유전하고 지열염수에서 나오는 리튬.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캐나다 광산 리튬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리튬 매출이 24년에 드디어 아마 톤당 3만 불에 환율 1235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4년에 아마 13,000톤을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 13,000톤에서 18,000톤 스타트 끊을 것 같고 25년에 27,000톤으로 나올 것 같고요. 26년에 35,000톤. 근데 2030년까지 가동률 뭐 87% 예상하면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뭐 2배씩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핵심이죠. 리튬만 핵심은 아닙니다. 니켈도 중요한데요. 니켈은 24만 톤, 리튬은 42만 톤. 그 다음 중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지금 전구체 내재화가 핵심이 돼 있죠.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1등인데 국내 전구체 1등인데 상장 안 시키려고 계속 지금 미적미적 늦추고 있는데 아마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국내에서 전구체 내재화율이 높고 그 다음에 전구체의 생산 캐파가 센 데가 지금 없고 기술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라 지금 전구체 캐파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체인이 아주 잘 돼 있고 2026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의 에비타만 3조 이상의 가치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니켈 쪽이 아마 광양 공장에서 2026년 기준으로 7만 톤에서 2030년까지 9만 톤 확장되고요. 중국의 CNGL이랑 2025년에 5만 톤, 그리고 CNGR하고 전구체 합작이 2030년 7만 톤으로 뭐 니켈, 리튬, 전구체 가장 완벽하게 밸류체인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완벽하게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를 말씀 안 드렸는데 코발트도 한 10,000톤 정도 2030년까지 나오면 리튬, 니켈, 코발트에서 합산 매출만 지금 당연히 13조 이상, 13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보고 있어서 17조의 에비타 마진 광석 리튬하고 염호 리튬 평균치 뭐 대략 50%만 잡아도 한 8조 정도 이익이 꽂히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가치는 2030년에는 최소 22조에서 27조가 더해지는 그림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 목표를 내세웠죠. 2030년까지는 우리 양극재에서 약 36조 매출할 거고 음극재에서 5조 매출할 거다. 그리고 기초 소재까지 하면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밝혔죠. 이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106조 수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양극재 36조 매출 포함해서 43조의 영업이익 3조 4천억 그림을 보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양극재 톤수 기준으로는 뭐 지금 10만 톤 정도인데 내년에 21만 5천 톤, 25년도에 39만 5천 톤, 26년도에 44만 5천 톤, 2030년에 100만 톤. 요것도 양극재 판가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23년이 에코프로가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을 보였다면 2024년은 아주 조심스럽게 보면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미 2차전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매출이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매출이 아직 발생이 안 돼 있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2차전지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리튬 매출이 당장 내년 24년 말부터 발생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매출 발생한 거에 대한 2차전지 밸류를 이제 완벽하게 주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 빠져서 뭐 14배, 15배를 2차전지 밸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 리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리튬이 마진율이 제일 좋아요. 심지어 양극재만 해도 양극재 5대 천왕에 5개의 경쟁사가 있잖아요. LG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개의 경쟁업체가 있는 반면에 리튬은 없어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개요. 그러니까 당연히 밸류를 더 줘야 되고 7배, 8배 심지어 최고 많이 올랐을 때 150만 원 찍었을 때 1000% 오른 에코프로는 포스코홀딩스보다 수산화 리튬에 대한 광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염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산리튬 굉장히 미국에서 싸게 들어와서 가공하는 거고 말 그대로 석유 캐는 것처럼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캐잖아요. 염호에서도 캐고 광산에서도 캐고. 물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광산을 지금 사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직접 리튬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뭐 넘사벽이죠.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광산에서 염호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호주 회사랑 지금 조인트 벤처 맺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진달리랑 미국의 지금 오리건주 네바다주에서 하는 거는 점토 리튬이거든요. 점토 리튬, 지열염수.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리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가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상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가장 성장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양극재 업체도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리튬 관련돼서 채굴하거나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신생 업체가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자원을 확보해서 인허가를 획득해서 재련하고 가공하고 양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최소 8년에서 최대 1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신규 업체들은 경쟁 구도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막 아까 말씀드린 최대 목표치인 리튬을 42만 톤씩 이미 생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올랐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100%가 많이 오른 거지만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들 오른 거에 비하면 심지어 뭐 장비 회사인 뭐 윤성 FNC도 300% 넘게 올랐고 DNT도 250% 가까이 올랐고, 그죠? 조그만 회사들 매출 규모 사이즈가 잘 안 되는 회사들, 양극재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도 300% 40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210% 뭐 이런데 코스모 신소재보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르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튬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그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었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중에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신기하게도 또 다시 새로운 공매도 세력이 합류하면서 20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8천억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 8월 31일 1조 7천억까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9월 15일 데이터 기준으로 1조 현재 5,800,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 1조 5,800억이니까 8천억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1조 5천억까지 급격하게 공매도가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3대 공매도 치는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3개 업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하나 UBS가 신규로 좀 편입돼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들 공매도 치는 세력들끼리도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줄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한 9,500억에서 9,70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불과 7월달만 해도 한 7천억대까지 줄었다가 지금 굉장히 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난 형태고요. 계속 뭐 에코프로 BM은 순위에서 1등부터 3등까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조 2천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9천억대까지 좀 줄은 모습이고요. 뭐 여전히 1조 가까이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9천억대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소폭 줄었지만 주가가 오른 측면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7,700억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코스피에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회사들 계속 줄지 않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뭐 LNF가 계속 지금 상위 공매도 순위 계속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차전지만 유독 많은 건 아니고 뭐 삼성전자도 공매도 치고 네이버도 공매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2차전지가 아무래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하방에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2차전지에 대한 밸류를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고 일종의 자기네들이 싸게 못 샀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까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을까 하는 뭐 KB 자산운용 인버스 산업 쪽에서 인버스 ETF 나온 건 최초라고 하는데 2차전지 ETF 인버스 ETF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2차전지 약간 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장기간 부진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뭐 250억 넘게 인버스 ETF를 샀더라고요. 그쪽 인버스 ETF로 수급이 들어간 것도 뭐 인버스 ETF에 수급이 들어간 게 뭐 100% 다 개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개인 물량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수급에 계속 부담 주는 요인들이 있고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 세력이 좀 몰리는 것 같고, 근데 공매도 세력이 지금 에코프로 한번 혼줄이 났잖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좀 혼줄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계속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배당을 주면 그 배당 수량만큼 같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 무한정 계속 수량을 늘리긴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